매출 1억 찍었다고 좋아하는 대표님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는 매출 1억을 해도 돈이 안 남아요. 마이너스예요. 제 통장에 왜 돈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 채널별로 어떻게 하면 마진 구조를 조금 더 확보하고 앞에서는 벌고 뒤로 까지지 않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1억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어떤 채널로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 매출 1억이어도 순익 구조는 너무나 달라진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나 자사몰을 모르고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겪어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단가의 우위를 선정을 할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니까 시장에 내가 뭔가 새로운 제품을 들어갈 때 저렴하게 파는 전략으로 들어가거나 1+1, 2+1으로 많이 팔아서 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익 구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한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에서 또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물건값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광고비도 또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쿠팡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 10% 초반 정도인 것 같고 그것보다 안 남거나 되려 뒤에서 까지는 분들도 많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채널만 봤을 때는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오면 정말 많이 남아야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데 채널이 쿠팡이고 자사몰이고 네이버다 라고 했을 때의 차이점은 쿠팡은 보통 매출이 1억이면 한 20%에서 25% 정도는 수수료로 나가는 것 같고 이 수수료는 광고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2,5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수수료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한 맥시멈 6% 정도만 나가니까 쿠팡이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사몰은 피지 수수료밖에 나갈 게 없기 때문에 픽해봐야 2%에서 3% 정도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쿠팡은 특히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 반품 배송비라든지 입출고 비용이라든지 광고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이 나갈 게 더욱 많기 때문에 표면적인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88% 약 12% 정도지만 그 외에 나가는 비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쿠팡에서의 1억은 순익이 훨씬 더 적고 그보다는 네이버가 낮고 그보다는 자사몰이 낮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수수료인데 쿠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카테고리는 6%에서 7%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보편적인 카테고리 수수료가 11.88% 약 12% 정도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가 꽤 많이 높게 나가는 플랫폼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하고 거기에 그로스까지 이용을 만약에 하신다 라고 하면 물류비랑 보관비랑 배송비랑 반품비까지 하면 한 13%에서 18%까지는 늘어난다. 거기에 반품받은 거 양품화하고 다시 또 패키징하고 하는 비용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광고를 태우시는 분들은 광고비 지출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쇼핑 수수료 연동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한 2%에서 4% 정도 수수료, 그다음 맥시멈 한 6% 정도까지는 수수료로 나가고요. 자사몰은 영세 사업자인지 뭐 중소 사업자인지 사업자 유형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피지사 수수료는 2%에서 3%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두 번째는 광고비인데요. 광고비가 보통 매출의 한 10% 정도를 넘기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평균적으로 좀 평균치를 정해놓고 있는 편인데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CPC 광고든 SA 광고든 DA 광고든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유입 자체가 안 되니까 매출의 많게는 20-30%까지 광고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사몰은 광고 구조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랑은 조금 다른 게 광고 자체를 내가 컨텐츠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들어가는 소비 비용이 광고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에 소비하는 비용을 네이버 채널을 활용하면 가성비 있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품 교환인데요. 보통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의 평균 반품률이 한 10%에서 20% 정도이고 쿠팡 로켓크로스나 로켓 배송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품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쿠팡이라는 플랫폼 특성 자체가 무료 반품 교환 배송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뭐 의류를 사더라도 라지, 스몰, 미디움을 사서 나한테 맞는 거를 입고 나머지 2개를 반품하는 이런 플랫폼이
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인 반품보다 조금 더 높은 반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품 교환비를 별도로 측정을 조금 하셔가지고 총 매출의 한 5% 정도는 반품하고 양품화하고 재포장하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으로 조금 빼두시면 사업을 조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포장 물류비입니다. 3PL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풀필먼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사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물류비 계약 조건과 포장비 패키지 비용이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자재 값들까지 나갈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랑 포장이나 극소 포장 기준으로 택배가 나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배송비는 한 2,500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포장하는 인력비랑 포장비까지 하면 한 200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2,700원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한 거기에 500원 정도 더 붙어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인데요. 일반 개인 과세자 기준으로 1월, 7월에 부가세를 2번 내야 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월, 7월 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종소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년째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부가세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만의 방법은 매월 정산을 할 때 총 매출의 7% 정도를 부가세 통장에 따로 입금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이 되든 7월 달이 되든 부가세 통장은 매월 나오는 매출의 7%를 입금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세금이 튀어나오든 그 통장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그리고 요거를 1월, 7월에 세금을 내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 남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돈을 얻는다는 느낌도 있어서 매출의 총 7% 정도는 매달 그냥 세금을 위한 돈이다 라고 하고 세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넣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두 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A는 쿠팡을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의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가 구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저렴하게 1+1이나 2+1 전략들을 많이 쓰실 텐데, 매출 1억에서 원가 빠지고 수수료 빠지고 광고비 빠지고 물류비 빠진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남아야 1,000만원 초반 남으실 거예요. 요거는 아마 그로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니면 1,000만원 초반보다 안 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광고비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가는 오르고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광고비를 계속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같은 매출이어도 매달 순이익구조가 떨어지는 현상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사몰이나 네이버 채널을 기반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일 텐데, 저도 이 케이스에 포함됩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 구조, 원가율이 낮은 구조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1억 정도 판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30%에서 40%,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남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이버 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하시는 분들은 왜 많이 남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컨텐츠의 그 광고비를 쓰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내 고객이 누군지를 몰라요. 데이터베이스를 쿠팡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베이스로 고객을 땡겨 온다면 그 고객이 내 고객의 DB로 남고, 그 고객 DB를 활용한 재구매 유도, 쿠폰 할인, 여러 가지 CRM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또한 자산 영역에 포함이 되고 남는 구조라고 설명을 더 드릴 수 있고요. 검색 기반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보고 내 물건을 사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싸도 물건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쿠팡은 검색 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상품군들끼리 비교 안 해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네 하면 싼 거를 구매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단가를 낮춰야 되고 비용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 과금 구조입니다. 쿠팡은 수수료 따로 광고비 따로 또 내야 하고요. 광고비도 100만 원을 썼을 때 100만 원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 10%가 더 부과되는 110만 원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돼 있고, 상품 등록하실 때 카테고리 수수료가 10%다 라고 하면 정산할 때 수수료는 11%가 빠지는 구조라서 이중 과금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로 가면 많아봐야 6%밖에 안 나가고 자사몰로 나가면 3%밖에 안 나가니까 12%와 3% 이미 4배만 차이 나는 수치를 보더라도 자사몰과 쿠팡은 어마어마한 수수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구매 시 고객 획득 비용인데요. 내가 초보셀러인데 쿠팡에 내 상품을 입점을 해서 고객이 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내 물건을 왜 샀을까? 누가 샀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쿠팡에서 그 고객한테 내가 문의를 해보려면 고객에게 전화해서 고객님 제 거 어떻게 보고 사셨고 왜 사셨고 뭐가 이렇게 좋아서 사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고객한테 물어보려면 쿠팡 고객센터에 물어봐서 이 고객 정보 달라고 해서 050으로 연락된 번호를 받아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쿠팡입니다. 그래서 재구매를 할 때도 내가 동일한 돈이 들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넣어서 그 고객을 다시 내 물건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 자사몰 베이스로 내 고객이 내 물건을 구매했다. 뭐 전화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문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그 최소한의 100원, 200원의 비용으로 내가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객들의 DB가 누적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월말에 월말 기념 만원 할인 쿠폰, 만원, 2만원 쿠폰을 쭉 뿌렸을 때 그 원래 샀던 고객분들이 재구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 문자 몇 통 보내는 걸로 해서 매출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무시를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베이스로만 하게 되면 아무리 쿠폰을 날려봤자 고객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도 않고 매출은 원래 나왔던 거 그대로일 거고 자사몰 베이스로 내 고객에게 내 DB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쿠폰을 쏠 때마다 문자를 쏠 때마다 매출이 팍팍 튀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결정권이랑 쿠폰인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무료 프로모션을 반드시 해야 되고 쿠팡 노출할 때 가격이 싸 보이게 하려면 쿠폰 할인을 반드시 넣어야 노출이 되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선정에서부터 프로모션 기획까지 굉장히 난항을 겪는데 자사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쿠팡보다는 훨씬 라이트하고 담백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사몰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사몰은 트래픽을 온전히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만나는 접점을 쿠팡이나 네이버로 트고 그 뒤에 자사몰로 고객들을 데려오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이라는 채널을 먼저 시작했던 분들은 내 상품의 마진 구조를 조금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팡이라는 채널 자체가 마진을 올리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판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군들은 이런 테스트도 가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16,900원인데 얼마까지 올렸을 때 제품이 안 나갈까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16,900원짜리가 17,900원이 된다고 판매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비슷한 비율로 1,000원을 올렸는데도 나간다? 그럼 나는 1,000원 마진이라는 걸 더 확보하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판매 가격을 낮출 생각만 하지 이렇게 1,000원, 2,000원씩 계속 올려보고 테스트해볼 생각은 안 해보시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채널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애초에 네이버나 자사몰 베이스로 마진 구조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그런 연습을 플랜 B로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본인 스펙이나 스킬업이나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기존 그 스마트 스토어의 유입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로 하고 계시다면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CPC 광고, SADA 광고 여러 개의 광고 형태로 광고를 통한 유입을 일으키고 있을 텐데 그것 외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뉴스 송출이라든지 웹사이트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별로 가리지 않고 추가적인 고객들을 어디서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